안녕하세요.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남자입니다. 첫 번째 아내와 이혼 후 두 번째 아내와 있었던 사연을 몇 자 적어보려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미쳐버릴 반전을 기대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이유는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회사에서 잘렸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40대이고 당장 눈앞이 캄캄했는데 6개월 정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아내가 이혼하자고 보채서 결국 도장을 찍고 말았죠. 저희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 이혼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혼자가 되어 배달 알바를 계속했는데 이를 악물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더니 벌이가 쏠쏠했어요. 코로나 당시에 배달 음식이 한창 잘 되었던 것 아시죠? 아무튼 배달 기사로 일하다가 가지고 있는 돈과 번 돈을 더해 작은 식당을 오픈했어요. 배달 전문 식당으로 해서 여러 가지 메뉴를 팔았답니다. 파스타와 분식, 김밥, 육회 비빔밥 등 많은 메뉴를 올려놓고 장사했어요. 음식 맛은 다 배우고 시작한 거라 반응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바로 주문이 들어왔고 늦은 밤 야식까지 모두 팔고 나서 새벽에 집에 들어왔답니다. 코로나로 회사에서 잘리고 이혼까지 당했는데 돈벌이는 훨씬 좋아졌네요. 이래서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하나 봅니다. 제 식당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거의 매일 배달을 시켜 드셨는데 어느 날 가게에 찾아오셨어요. 너무 맛있다며 인사라도 하시겠다고 과일을 사들고 오셨답니다. 사장님이세요? 와, 멋있는 남자분이셨네요. 제가 날마다 배달시켜 먹는 단골이라 잘 먹고 있다고 인사드리려고 들렀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주시며 인사하길래 저는 얼른 90도로 인사하며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손님 고맙습니다. 제가 단골 손님들 덕분에 먹고 사는데 이렇게 친히 발걸음까지 해주시니 무한한 영광입니다. 사장님 실례지만 혼자 장사하세요? 혹시 사모님은?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돌싱입니다. 혼자 먹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 나도 돌싱인데 정말 잘됐다. 손님은 제가 돌싱이라는 말에 들뜬 목소리로 좋아하셨어요. 자기도 돌싱이라고 하시니 괜히 가슴이 뛰더군요. 사장님, 오늘 마감 몇 시에 하세요? 네? 한참 늦게 해요. 자정 넘어서 1~2시쯤 할 겁니다. 그럼 마감하고 맥주 한잔 하실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 남자한테나 이런 말 하는 여자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손님. 저랑 얼굴은 처음 봐도 그동안 제 음식이 손님 댁에 배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정 넘어서 장사하는 맥주집이 없으니 어떡하죠? 공원에서 마셔요. 돗자리 깔고요. 날씨도 선선하니 야외에서 먹는 것도 재밌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좋습니다. 저도 손님과 꼭 맥주 한잔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통했네요. 그럼 이따가 봬요. 그렇게 돌싱인 단골 손님과 공원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고 친구 사이가 되었다가 얼마 뒤에 애인 사이가 되었어요. 저도 이런 인연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저를 관심 있어 하는 여자를 보니 괜히 마음이 설레고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바로 좋다고 하더군요. 저희들은 가벼운 만남이 아닌 매우 진지한 연애를 했어요. 재혼까지 염두에 두고 사랑을 했죠. 1년 동안 거의 매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키웠죠. 그리고 서로에게 확신이 들어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새 아내에겐 딸이 하나 있었어요. 전 남편이 키우고 있어서 제가 크게 신경 쓰거나 관여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내의 자식이니 만나게 되면 아주 잘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허락받으러 처가에 갔더니 장모님은 제가 성실하게 사는 남자라며 자신의 딸을 굶기지는 않을 것 같으니 바로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아내를 인사시켰는데 혼자가 된 제가 안쓰러웠는데 정말 잘 됐다며 이것저것 묻지도 않으시고 당장 합치라고 하셨네요. 결혼식은 생략하고 웨딩 촬영만 하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집은 제가 혼자 살던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답니다. 재혼해서 신혼부부로 정말 즐겁게 보냈어요. 장사를 하는 와중에 아내가 틈틈이 찾아와서 응원을 해주기도 했고 늦게 퇴근하면 따뜻한 사골 국물에 밥을 챙겨주는 덕에 몸도 마음도 힘이 났죠. 그런데 곧 우려하던 일이 생겼어요. 결혼한 지 몇 주 만에 아내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을 제 집에 데리고 왔어요. 예쁘고 귀여운 5살 아이였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자기야 미안해. 우리 딸이 낯을 많이 가려서.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애기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안 되겠다. 애가 너무 우네. 여보, 밖에 데리고 나가서 놀다 올게. 키즈 카페라도 다녀올게. 결국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내의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몇 달 뒤 해가 바뀌고 아내 딸이 유치원에 입학한다고 아침에 차로 유치원 앞까지 태워다 줬어요. 거기서 아내는 전 남편과 딸을 만났고 저는 뒤에서 쭈뼛거리다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내 전 남편이 제 차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며 인사하더군요. 반갑습니다. 예진이랑 재혼하신 분이죠? 네.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저랑 전철은 실패했지만 두 사람은 꼭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겁니다. 오늘 유치원까지 태워다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따 유치원 입학식 끝나고 저희 셋이 밥을 먹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불편하시면 일찍 전처 보내겠습니다. 뭐 식사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죠. 괜찮으니 식사하고 보내세요. 네, 그럽시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아내 전 남편이 말을 걸어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영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뭐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진짜 찝찝함이 오래가서 가게 나가서 일하는 내내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내가 일찍 돌아와서 제 장사를 도와줬는데도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삐쳤어? 아니. 에이, 삐쳤구만. 여보, 내 전남편 보고 화난 거야? 그 인간이랑 나 완전 원수지간이야. 딸내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라고. 당신이 걱정할 일은 절대 없으니까 안심해. 그래?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렇다니까. 우리 새신랑이 질투하는 거 보니까 엄청 귀엽네? 아내가 아니라고 하니 기분이 바로 나아졌어요. 저도 농담으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좀 귀엽긴 하지. 아내 딸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만날 때도 있었는데 아내가 밖에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 집으로 데리고 오는 날이 잦았답니다. 아내 딸은 6살 꼬맹이답게 시끄럽고 산만하고 울고 웃고를 반복하며 정신사납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밉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식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 딸 유미 정말 예쁜 것 같아. 우리도 자식 하나 낳으면 어떨까? 뭐? 여보, 내 나이가 42이야. 이 나이에 아기 가지면 엄청나게 고생해. 그리고 임신도 쉽지 않고. 그래?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인 거지? 미안하지만 맞아. 기대하지 마, 여보. 아내는 칼같이 거절하더라고요. 뭐 서운하긴 했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이해가 돼서 빠른 포기를 했죠. 몇 달 뒤 여름날이 다가와 배달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장사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바생을 1명 두고 일했는데도 손이 부족하더군요. 공간이 부족해서 알바생을 1명 더 뽑는 건 무리수라서 둘이서 바쁘게 일했답니다. 저는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미리 말해뒀는데 8월 중반에 아내만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유미 데리고 바닷가 근처 펜션에 좀 다녀오면 안 될까? 애아빠가 바쁘다고 유미 휴가도 못 데려간대. 그래서 둘이 좀 다녀오면 좋겠는데. 유미랑 둘이?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내가 2시간마다 당신한테 전화할게.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말이야. 그래, 다녀와. 유미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와. 내가 휴가비 줄게. 정말? 고마워. 아내는 고맙다며 저를 껴안아줬습니다. 며칠 뒤 아내와 유미는 둘이 휴가를 떠났고 저는 바쁘게 일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2시간마다 전화하겠다는 아내는 통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잘 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보, 왜 전화를 안 해줘? 미안, 실컷 놀고 있느라 정신이 없네. 유미가 엄청 좋아해서 잘 놀고 있어. 여기 바다 정말 좋다. 다음엔 당신도 같이 오자. 그래, 그 바람 실컷 쐬고 와. 대신 바람은 쐬기만 하고 피우면 안 된다. 자기 농담도 잘하네. 내가 여기서 누구랑 바람을 피워. 딸이랑 둘이 잘 놀다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 눈에는 아내가 너무 예뻐서 바닷가에서 남자들이 꼬실까봐 걱정됐습니다. 물론 40대이고 아줌마인 건 알지만 그래도 걱정은 되더라고요. 며칠 뒤 여행을 무사히 끝낸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행 다녀오고 보름 뒤부터 아내가 심하게 아팠어요.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온몸이 불덩이였습니다. 그날 장사를 접어버리고 아내를 업고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아내가 임신이랍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의사 선생님께 확실하게 임신이 맞느냐고 물었어요. 선생님, 진짜 임신이라는 거예요? 오진 아니죠? 네, 임신 중 몸살이 나셨네요. 산부인과에 가서 제대로 검사 받아보세요. 기쁜 일이었지만 아내가 심하게 아파하는 걸 보니 아이 낳는 게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임신 2주라고 했고 태아는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했어요. 아내는 이 병원 침대에서 몇 시간 누워 있었고 저는 쉴 새 없이 아내 팔다리를 주물러줬고 얼음팩으로 열을 내려줬습니다. 여보, 아직도 아파?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자기야, 이 나이에 임신이라니 참 신기하네. 잘된 일이지. 우리 아이가 생긴 거잖아. 난 너무 기쁜데. 나도 기뻐. 다만 예상 못한 일이라서 놀란 것뿐이야. 내가 당신 출산할 때까지 옆에서 간호 잘할게. 일 줄이고 당신 옆에 붙어 있을게.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리고 우리 아기가 생기면 돈 들어갈 때가 많잖아. 아, 그렇지? 그럼 열심히 일해야겠네. 지금보다 더 열심히 벌어야겠어. 그렇게 기뻐하며 아내의 임신을 축하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신한 와중에도 아내는 유미를 만나러 갔어요. 저도 아내가 걱정이 되어 따라갔죠. 전 남편이 유미를 데리고 나오자 제가 자랑의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 임신했습니다. 정말요? 축하드려요. 대단하시네요. 40대에 불타는 정열이 임신의 불꽃을 피웠군요.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몸이 무거우니 유미는 저희 집에 데려가서 놀아도 되겠죠? 네, 편한 대로 하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잘들 놀다 오세요. 전 남편은 조금도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더군요. 아내가 진짜 안 좋게 이혼했다더니 서로에게 정이 없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나중에 유미가 좀 더 크면 아내와 전 남편이 아예 안 보리라 믿었네요. 어느 날 장사하던 중 가까운 곳에서 배달이 들어와서 배달비 아끼려고 제가 직접 배달을 갔습니다. 바로 옆 건물 산부인과였답니다. 얼른 파스타를 3인분해서 포장하고 뛰어갔어요. 배달 왔습니다. 선배님! 홍기? 고등학교 후배 홍기 맞지? 네, 맞아요, 선배님. 결혼식 때 보고 처음이죠. 선배 장사하셨어요? 그게 말하자면 길어.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꿔버렸지. 후배는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했었는데 개인 병원을 개원한 모양이었어요. 저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이혼 나간 뒤 재혼하고 얼마 전엔 아기가 생겼다는 말까지 모두 다 해줬습니다. 그러자 후배가 말했어요.
선배님, 그럼 저희 병원으로 모시고 오세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드릴게요. 그리고 출산하시고 산후조리원 제일 좋은 데로 소개해드릴게요. 예약하기 어려운 곳도 제 말 한마디면 구할 수 있다고요. 정말? 야, 후배가 이렇게 성공하니 내가 덕을 다 보네. 그래, 고마워. 내가 아내한테 말해서 산부인과 여기로 옮기자고 할게. 조만간 보자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일러줬고 병원을 옮기기로 했답니다. 며칠 뒤 검사를 받으러 찾아갔는데 후배가 꼼꼼하게 잘 봐주고 진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절 따로 불러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군요.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고 점심시간에 후배를 만나러 산부인과로 올라갔습니다. 홍기야, 뭐 문제라도 있는 거야? 따로 보자고 한 이유가 뭐야? 선배님, 형수님 임신 6주더라고요. 그래, 6주지. 근데 왜? 제가 이런 것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선배, 6주 전에 제가 형수님을 뵌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바닷가 근처에 펜션을 하시는데 저랑 와이프가 놀러 갔다가 거기 손님으로 온 형수님을 봤어요. 아내가 딸 유미와 휴가를 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맞아. 집사람이랑 딸이랑 둘이 갔었는데 거기가 홍기 너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펜션이었니? 참, 사람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나? 선배님, 그때 형수님이랑 꼬마애만 온 게 아닙니다. 다른 남자도 있었어요. 꼬마가 아빠라고 부르던데요. 뭐? 그럴 리가. 분명히 아내랑 딸 둘이 다녀왔는데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선배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지 아직 눈치채지 못하셨죠? 6주 전 임신 날짜를 계산해보면 펜션에서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뭐야? 홍기야,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후배의 말은 아내의 임신 주기를 따져보면 펜션에 갔을 때 임신했을 거라는 겁니다. 선배, 잘 생각해봐요. 선배가 형수님이 임신했다고 무작정 기뻐하기만 하고 다른 생각은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임신 주기를 따져보시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아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가 2주였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장사가 바빠서 거의 자정이 되어 들어갔고요. 부부관계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났습니다. 또 후배가 펜션에 간 날 임신했을 확률이 크다고 하니 냉정하게 생각했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저의 아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시 장사하러 돌아갔고 기운이 빠진 채로 일을 했어요. 후배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에게 말을 꺼내려고 해봤습니다. 여보, 당신 임신 말이야. 왜? 혹시... 아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아?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할 말을 까먹었어.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할게. 도저히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말을 하려다가 연신 실패했죠. 그런데 아내 딸 유미가 집에 와서 펜션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인형놀이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유미야, 인형놀이 하니까 펜션이 생각나네. 유미 펜션 다녀왔었지? 네, 여름에 다녀왔어요. 엄마랑 아빠랑 셋이 다녀왔지? 그건 비밀인데. 아저씨도 비밀 알아. 아빠도 같이 가서 재밌게 놀았던 거 들었어. 그래요? 맞아요. 아빠랑 셋이 아주 재밌게 놀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엄마랑 아빠랑 셋이 같이 잤어?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군요. 6살 꼬마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한심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제가 던진 질문에 유미가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난 혼자 자도 안 무서워서 혼자 잤어요. 엄마랑 아빠랑 둘이 잤고요. 그 대답을 듣자 심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마저 인형놀이를 했고 유미가 돌아간 뒤에 아내를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잘해줬으면 좋겠어. 당신 분위기가 왜 그래? 뭐 화나는 일이라도 있는 거야? 됐고,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줘.
아내는 팔짱을 끼더니 입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야. 임신한 걸 알게 된 날 임신 2주였지? 그때부터 2주 전이면 당신이 펜션으로 휴가 갔을 때야. 알지? 그랬나? 하여튼 왜? 여보, 당신 펜션에 전 남편도 같이 갔었지? 전 남편이라는 단어에 아내는 놀란 눈을 하더니 팔짱을 풀더군요. 누가 그래? 유미가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신 전 남편도 같이 간 거 맞지? 여보, 유미가 하도 자기 아빠도 같이 가자고 졸라대서 억지로 같이 갔어. 그래, 일단 맞다는 거네. 그리고 그 시기에 임신한 거고 말이야. 뭐? 설마 내가 전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절대 아니야. 그놈이랑 나랑 원수 같은 사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그놈의 아이를 임신했겠어? 당신 임신 주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랑 부부관계를 가진 게 생각이 안 나. 당신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따져보니 당신은 펜션에 갔던 시기에 아이를 임신했어.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내 뱃속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야! 당신 나 못 믿어? 응, 못 믿겠어. 펜션도 날 속이고 전 남편이랑 같이 갔고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잘했잖아. 여보, 당신이 솔직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어때? 난 사실만 말했어. 내 뱃속의 아이는 당신 아이라고. 그래? 그럼 미안하지만 검사를 좀 받자. 임신 중에 유전자 검사 가능하다고 하더라. 내 후배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 받아보자. 뭐?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날 못 믿어서 그 검사를 하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곧 입을 열었습니다. 짜증나네. 그래, 맞아. 그때 펜션에 갔을 때 전 남편이랑 술 먹다가 눈 맞아서 같이 잤어. 그때 임신한 게 맞는 것 같아. 예상대로네. 더 말할 필요 없겠어. 이혼하자.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애기 때문에 이혼하자고? 여보, 그렇게 찜찜하면 내가 병원 가서 수술 받을게. 뭐야? 당신 미쳤어? 뱃속의 아이가 듣게 그런 미친 말에 짓거리는 거야? 그럼 어떡해? 난 당신 아내고 전 남편이랑은 하룻밤 실수였으니 지금이라도 이혼 사유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난 두 번째 결혼은 진짜 실패하고 싶지 않아. 이 여자야, 사고 쳐놓고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수술 이야기를 해. 난 당신한테 오만정 떨어져서 무조건 이혼할 거야. 절대로 같이 못 살아. 여보, 이러지 마. 나 한 번만 봐줘. 아이 낳으라고 하면 낳을게. 당신이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 생각하고 같이 키우자. 응? 유미랑 인형놀이 하면서 다른 것도 들었어. 당신 유미 만나서 놀 때마다 전 남편도 있었다며? 내 집에 오지 않으면 항상 그놈 집에 가서 지내다가 왔다며? 둘이 이혼을 했는데 아직 애인처럼 지내나 봐? 당신 애한테 별걸 다 물었네. 여보, 그건 그냥 애가 원하니까 같이 있던 거야. 정말이라고. 아니, 난 너 못 믿어.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짐 싸서 나가. 아내의 마지막 카드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 꼴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일을 가진 당신이랑 계속 살라고? 당신 전 남편의 아이를 나더러 키우라는 거야? 당신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여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혼만큼은 제발 참아줘. 애를 낳지 말라면 말고 낳아서 전 남편한테 보내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모두 다 개소리야. 넌 전 남편한테 돌아가는 게 최선이야. 안 돼. 난 당신이랑 계속 살고 싶어. 나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야. 이미 신뢰가 다 깨졌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야? 아무튼 당신이 전 남편이랑 어떻게 할지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이니 나랑은 상관없어. 난 이혼만 하면 그만이니까. 이혼장에 도장 찍고 몸만 나가면 소송 안 할게. 대신 끈질기게 들러붙으면 소송해서 위자료 받아낼 거야.
제가 딱 잘라 확실하게 경고했더니 아내는 용서 비는 걸 그만두고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젠장할, 두 번째 결혼도 이렇게 끝나네. 남자 시키가 속이 밴댕이네. 애기 안 낳고 살면 그만인 것을. 야, 너는 실수 안 하냐? 배우자 두고 다른 이성이랑 잠자리하는 미친 짓은 안 해! 당장 꺼져! 그래, 나간다, 나가! 나도 요즘에 전 남편이랑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허구한 날 같이 잠자리 하거든. 이제 시원하게 불겠다 이거냐? 그래, 네가 하도 밤일을 못하니까 전 남편이 그립더라. 이 서툴러 먹은 놈아. 넌 밤일 좀 배워야겠더라. 아주 지저분한 소리는 다 하네. 더러운 주둥이 닫고 좋은 말 할 때 나가. 법원 나오라고 하면 제때 나오고. 알았어. 다 끝난 거 아니까 나간다, 나가. 아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제가 후배의 말을 듣지 못했더라면 아마 자식을 낳고 계속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만큼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하고 조용히 끝냈습니다. 뭐 주고받은 것이 없으니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고 마침표를 찍었죠. 사실 소송전으로 가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었지만 아내의 면상을 보는 게 곤욕이라 그냥 후다닥 끝내버렸습니다. 두 번의 결혼 모두 실패로 돌아가 후회가 많이 되긴 했지만 장사가 더 바빠져서 금세 잊어버리고 현재를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음식을 먹고 별점 테러하는 일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제 음식이 쓰레기라며 매우 심한 욕을 써서 올렸더라고요. 그 글을 쓴 당사자들에게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전 정말로 음식에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 억울했습니다. 악플은 제가 삭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플 본사에 연락해서 부탁을 드려봤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소비자가 남긴 글을 함부로 삭제 못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쓰디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몇 주 동안은 주문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매출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문이 폭발하는 날이 있었어요. 한꺼번에 20집에서 주문이 들어왔답니다. 모두 현금 결제라서 배달기사가 돈을 받아와야 했답니다. 하나같이 현금 결제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큰 의심을 하지 않고 바로 조리를 시작했고 예상 시간보다 빨리 준비해서 배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배달 기사님들이 음식을 그대로 들고 돌아왔어요. 기사님, 왜 음식을 그냥 들고 돌아오셨어요? 주문한 적이 없다는데요. 다른 기사님들도 음식을 돌려주고 긴말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누군가 허위로 아무 주소나 적어서 주문해서 저를 엿먹인 거였어요. 누가 이런 막대먹은 짓을 하는지 밝혀내려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며칠 동안 장사를 접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고 경찰서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뛰어갔더니 전처와 남편놈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뭐야, 날 엿먹인 게 두 사람이었어? 악플 쓴 것도 당신들이었지? 전처는 혀를 차며 짜증을 내더군요. 아, 짜증나. 그냥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신고까지 한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 있어서 소심하게 복수 좀 해준 건데 이걸 신고하냐? 복수?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잘못은 네가 다 해놓고 왜 날 괴롭히지 못해 안달인 거야? 그리고 네 전 남편한테 돌아간 것 같은데 둘이 조용히 찌그러져 살 것이지 왜 내 장사에 방해를 해? 당신이 내 자존심을 구겼잖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전처는 그깟 자존심이 구겨져서 복수한 거라고 떵떵거리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 놈은 저에게 조롱의 말을 전했습니다. 배달 장사하느라 먹고 살기 힘들지? 내가 합의금 줄게. 경찰관이 알맞게 합의금 정해준다니까 돈 받고 꺼져. 뭐야? 이런 몰상식한 놈을 봤나? 잘못을 했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도리 아니야? 아, 사과를 받고 싶었어? 근데 어떡하지? 네가 내 아내한테 상처 준 것 때문에 내가 빡이 돌아 있어서 사과 따위는 하고 싶지 않거든. 둘이 아주 환상의 커플이구나. 끼리끼리 논다더니
아주 천생연분이네. 그래, 사과 필요 없으니까 그 악플 다 삭제하고 합의금 내놔. 그동안 장사 못했던 거 다 따져서 받아야겠어. 그놈은 돈이 많았는지 순순히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경찰에게 제가 손해본 걸 다 말해주고 계산을 해서 합의금을 제시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입금해 주더군요. 이 형님이 용돈 준다 생각하고 잘 받아 써라. 망할 자식, 다시는 나한테 꼬지하지 마라. 또 이런 짓 벌이면 그땐 니들 둘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망할 뻔한 장사는 합의금을 받고 악플을 삭제하고 다시 안정적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장사가 안 됐더라면 그 두 사람을 찾아가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원점으로 돌아와 그들의 얼굴을 볼 일이 없었답니다. 그 유치한 복수 사건 이후 매우 조용하게 장사를 하며 잘 지냈어요. 일 말고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돈이나 많이 벌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반년 동안 똑같은 일상을 보내다가 산부인과 의사인 후배 녀석이 자꾸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서 못 이기는 척하고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여자분을 만났는데 예쁘긴 하지만 속을 모르니 처음부터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물론 당장 사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아직 여자를 만날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커피만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향해 걸어가는데 언성을 높이며 길바닥에서 싸우는 부부가 보였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누군지 알아보겠더라고요. 전처와 남편 놈이었습니다. 싸우는 목소리가 하도 커서 듣기 싫어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들어보니 매우 심각한 것 같아 잠시 멈춰서 다른 구경꾼들과 같이 구경했습니다. 야, 너 내 아이 임신한 거라며? 그래서 재혼해서 애 낳았는데 딴 놈 자식이라잖아. 너 도대체 뭐하는 여편네야? 나도 몰라. 분명히 당신 자식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나도 어이가 없어. 얼마나 막 굴러먹었으면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냐?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믿고 재결합한 내가 바보 천치다. 들어보니 전처가 아이를 낳았는데 친자 검사를 해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 놈의 아이가 아니라서 길바닥에서 대판 싸우고 있던 겁니다. 저는 이 어이없는 부부를 보고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더는 들을 필요가 없어서 갈 길 가려고 하는데 저를 발견한 전처가 제 팔을 덥석 잡더라고요. 여보, 잘 만났다. 나 이번에 낳은 애기가 저 인간 아들이 아니래. 친자 불일치로 나왔어. 참나.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어쩌라고라니. 저 인간 아들이 아니면 당신 아들일 게 분명하잖아. 당신이랑 나는 이혼할 필요가 없었어. 애초에 당신 아이를 임신한 거니까. 그걸 어떻게 확신하지? 나도 아닐 수 있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여보. 나 당신 말고 남자 없었어. 전 남편이랑은 의리로, 그러니까 재미로 같이 잠자리 가진 것뿐이야. 저놈 말곤 같이 잔 남자 당신뿐이라고. 이미 전처와 끝난 사이긴 하지만 아기가 전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고 하니 괜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의 친자라면 그래도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죠. 여보, 당신이 애기 아빠가 확실해. 나 저 인간 정리하고 당신한테 돌아갈래. 다시는 저놈이랑 만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재결합하자. 에휴, 정말 기가 막히는 그림이네. 야, 저놈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친자 검사는 해볼게. 그리고 만약 내 아이라면 난 아이만 책임지겠어. 너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 밤일을 하도 못해서 전 남편이 그리웠다고? 또 다른 놈이랑 바람 피울 게 뻔한데 너랑 재결합을 왜 하냐? 나 한 번 당하지 두 번은 안 당해. 그럼 일단 친자 검사하자. 그리고 나서 재결합 이야기 하자고. 여보, 나 반성 많이 했어. 저런 놈팽이를 끌어내지 못한 게 한이라고. 우리 둘이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입 다물고 검사 받게 아이 데리고 와. 결국 전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느낌으로는 전혀 제 아이 같지가 않았어요. 전처가 한번 안아보라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유전자 센터에 가서 머리카락을 제출하고 검사 의뢰를 하고 나왔는데 전처가 아이를 아는 채 저를 따라왔습니다. 당신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당신 집에 가! 여보, 그놈이 나 쫓아냈어. 지금 갈 데가 없어. 당신 엄마 집에 가면 되잖아. 우리 엄마도 창피하다고 집에 오지 말래. 아, 엄마가 자기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 사과도 하고 같이 밥 먹자고 말이야. 다음에 같이 만나러 가자. 됐거든? 당신 엄마 볼 일도 없고 당신이랑 내 집에 갈 일도 없어. 그만 따라와. 꺼지라고. 결과 나오면 내가 아이 책임지든 할 테니까 제발 좀 떨어져라. 전처는 제 화를 듣고 아이와 함께 아는 언니 집에 들어갔습니다. 2주가 지나고 유전자 센터 앞에서 전처를 만나 함께 검사지를 확인했습니다. 뭐야? 여보, 당신 아들도 아니면 대체 내 아들은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지? 아휴, 다행이다. 설마 했는데 하늘이도 왔네. 당신이랑 다시 엮이지 않길 바랬는데 천만다행이야. 자, 이제 너랑 나 볼 일 없는 거 맞지? 나 간다. 다시는 마주치지도 말자. 여보, 잠깐만. 그냥 가지 마. 우리 애기를 두고 그냥 떠나지 마. 전처가 우리 애기라고 말하는데 소름이 돋더군요. 무시하고 가려는데 아내가 아이를 안고 무릎을 꿇더니 힘들게 두 손을 빌었습니다. 여보, 나 갈 곳이 없어. 우리 엄마도 나 창피해서 버리겠대. 이혼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한 데다 둘째 아들은 누구 애인도 모르는 나랑은 절대 같이 못 살겠대. 아, 그래? 그래도 네 어머니는 너보다 정상이네. 나라도 너 같은 딸이 있으면 똑같이 쫓아냈을 거다. 근데 진짜로 누구의 아들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이 안 나. 도대체 남자를 얼마나 많이 만났길래? 내가 호빠에서 만난 애랑 잤는데 그놈 아들인가? 아니면 헌팅포차에서 만난 30대 총각인가? 나도 모르겠어. 네가 어떤 여잔지 스스로 말해주고 있네. 이 여자야, 그렇게 몰라나니 오늘 같은 날이 생긴 거 아니야.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냐? 이 대가리 꽃밭 같은 기집애야? 여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정이 있는데 당신이 우리 아기 아빠 되어주면 안 될까? 당신 말곤 다른 누구도 떠오르지 않아. 뭐? 호구가 안 떠오른다는 거냐? 야, 됐거든? 내가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닌데 내가 널 왜 받아주냐? 일 없으니까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고 시궁창에 처박혀서 살아라.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우리 아기랑 나 갈 곳이 없단 말이야. 울고불며 난리치는데 저는 희죽거리며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처는 아기의 친부를 찾지 못해 처가에 들어갔는데 모녀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처만 왔으면 문전박대했을 텐데 어른이 현관문 앞에 서서 기다리니 일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였습니다. 자네 오랜만이네. 네,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근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지. 저는 커피를 2잔 타서 모녀에게 줬습니다. 이윽고 전 장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보게, 내 딸이 사고를 단단히 쳤지. 정말 한심해서 꼴도 보기 싫어 죽겠네.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님 심정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내 딸이랑 아이를 받아주면 안 되겠나? 맨입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네. 내가 아파트 한 채 자네 명의로 줄 테니 딸과 손자 받아주게. 전 장모는 정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파트 한 채 주고 저더러 어머님 딸이랑 손자를 데리고 살라는 겁니까? 그래. 아직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내 딸이 자네를 사랑한다고 하니 두 사람이 재결합해서 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네만 마음을 바꿔준다면. 전 장모의 말꼬리를 자르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아파트를 한 채가 아니라 10채를 준다고 해도 이 여자랑 다신 못 살아요. 저와 결혼하고 한 짓이 얼마나 괘씸하고 지저분한데요. 그걸 알면서 다시 받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보게, 무슨 말을 그렇게 막 하나? 과거의 잘못을 덮어줄 줄도 알아야 사내 아닌가? 자네 이혼을 2번이나 했는데 다시 여자 만나는 게 쉽겠어? 내 딸이랑 다시 살아주게.
자네도 남자 구실하면서 살고 싶으면 내 딸 잡으라고. 진짜 토악질이 나올 것 같네요. 어머님 나가주세요. 아파트 한 채 주고 어머님 딸이랑 손자 받아줄 남자 구하러 다니세요. 단 저한텐 다신 오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나올 겐가? 전 장모를 보니 염치 없는 전처가 누굴 닮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당장 안 나가면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제야 모녀가 일어섰습니다. 전처는 훌쩍거리며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여보, 진짜 난 안 되는 거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안 돼. 생각하기도 전에 네 얼굴 보니까 오바이트가 쏠린다. 제발 좀 사라져라. 그리고 나타나지 마. 내 눈이 썩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나쁜 놈, 너도 다른 놈이랑 똑같아. 아우, 이 도라이야. 이런 상황에서 누가 널 받아... 아니다.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가라. 어머님, 조심히 가시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두 모녀를 그렇게 내쫓아버리고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을 줄 알고 일상을 지냈습니다. 전처는 처가에서 부끄러운 존재라며 쫓겨나서 아들과 둘이 살게 됐답니다. 소식이 궁금하지 않은데 전 장모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더러 가서 데려가라는 듯이 말하는 것 같아서 기가 차서 웃기만 했죠. 한편 전처의 전남편 놈은 이혼 후 제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젊은 여자와 재혼을 했다며 자랑질을 하더군요. 어이, 오랜만이야. 유미 아빠가 이 아파트엔 웬일로? 아이고, 우리 유미를 기억해주니 고맙네. 나 재혼했어. 새색시가 20대다. 아, 재혼? 대단하시네. 유미는 같이 살아요? 아니, 우리 색시가 싫다고 해서 우리 엄마 집에 보냈어. 새장가 가려고 애를. 뭐 이제 다 컸는데 어때?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전처와 엮인 인간들은 죄다 이 모양인가 봅니다. 정말 쓰레기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놈이었어요. 아무튼 내 색시는 다음에 보여줄게. 우리 이웃이니까 인사나 하면서 지내자고. 아니, 인사하지 맙시다. 그리고 자꾸 말이 반토막이네. 또 반말하면 혀를 반토막 내준다. 입 닥치고 다녀라. 하하, 이 자식. 아직도 나한테 쌓인 게 많구나. 이봐, 나나 당신이나 그 여자한테 피해자잖아. 동병상련끼리 이러지 말자고. 내가 너랑 같은 놈으로 보이냐? 아무튼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아는 척하지 마라. 엘리베이터가 제 층에 서자 내렸습니다. 자꾸 악연이 주변을 얼쩡거리니 신경 쓰였네요. 몇 달 동안 제 일상은 그대로였는데 작은 변화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산부인과 의사인 후배 녀석이 돌싱 간호사를 저에게 소개해줬는데 느낌이 좋아서 만나기 시작했고 좋은 사람인 걸 확신하게 되면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저희 둘은 재혼은 생각하지 않고 연애만 하기로 했어요. 서로 생각이 같으니 부담 없이 만나서 사랑했답니다. 사랑에 빠져서 기분 좋게 웃고 다니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전처의 전남편 놈을 오랜만에 마주쳤습니다. 전 인사를 안 하고 무시했는데 그쪽에서 또 말을 걸더군요. 오랜만이에요. 말 걸지 말라니까. 유미 아빠, 각자 알아서 잘 삽시다. 모른 척하고요. 나 잘 못 살고 있어요. 전에 말한 새색시 있잖아요. 그 여자 꽃뱀이었어요. 카페 차려달라고 돈 받더니 바로 날라버렸네요. 아이, 그랬어요? 뭐 안 됐네요. 아이, 나 대출 받아서 카페 차려준 건데 이 아파트 대출금도 풀이라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주신 새가 됐다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전 그 자식이 망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얼굴을 보지 않고 무시하고 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그놈을 만났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전처가 같이 있더군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란 전처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나, 당신 뭐야? 나 이 아파트에 쭉 살았거든. 아, 그렇지.
우리 둘이 다시 합쳤어.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이네. 이이가 꽃뱀한테 사기당하고 기댈 곳이 없어서 날 찾아왔어. 우리 친정엄마가 빚을 갚아주는 대신 나랑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우기로 했지. 진짜 재밌네. 두 사람은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 축하해. 그래, 내가 당신한테 구걸했던 일들은 잊어. 그땐 진심이 아니었어. 마음이 급해서 한 행동이야.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래 알겠어. 그만 변명해도 되니까 둘이 잘 살아. 우리 둘 보니 부럽지? 전처는 여전히 부끄러운 것도 모르더군요. 저는 한심하게 쳐다보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부럽다.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당신 밤일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축하해. 당연하지. 당신처럼 밤일 못하는 남자한테 돌아가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야. 그때 당신이 날 받아주지 않아서 정말 고마웠다고. 재밌네. 그래 나도 고맙다. 그럼 둘이 잘 살아. 난 이만 내릴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저는 바로 두 사람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젠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서 무시가 되더라고요. 애인과 데이트가 있어 평일 하루만 오후 5시까지 일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정말 운이 나쁘게도 전처와 전 남편을 또 마주쳤답니다. 눈을 돌리고 지나가려는데 남편 놈이 전처에게 성질을 버럭 내더라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도대체 어디서 애를 또 임신해 온 거야? 당연히 당신 애겠지.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왜 쌍욕하고 난린데? 나 정관 수술했거든? 당신이랑 두 번째 이혼하고 나서 괜히 또 다른 사고가 날까봐 수술하고 여자들 만났었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놈이 정관 수술을 했었는데 전처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애인의 손을 잡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전처의 남편이 다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누구야? 어떤 놈이냐고? 당신 진짜 수술했어? 아이씨, 그럼 도대체 누구 애를 가진 거야? 내 나이 40 중반인데 이렇게 쉽게 임신이 되는 거야. 짜증나.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더는 못 참아. 이혼이 웬 말이야? 당신이랑 나 운명 같은 사이인 거 몰라? 2번 이혼하고 3번 결혼했어. 또 이혼해봤자 나중에 또 만나게 될 거라고. 그냥 뱃속의 아이 당신 아이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 내가 미쳤냐?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모르는 놈의 자식을 키우라고? 내가 빚 때문에 당신을 다시 만나긴 했지만 이건 아니야. 난 못해. 우리 헤어져. 이 망할 놈아. 날 끝까지 책임지기로 약속했잖아. 두 사람은 길바닥에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싸우더군요. 제가 저런 여자와 결혼했다는 게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제 애인이 아는 사람이냐고 묻길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냥 싸움이 재밌어서 구경하는 거라고 둘러댔죠. 아무튼 그날 데이트는 즐겁게 잘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뒤 엘리베이터에서 전처와 남편을 만났는데 여전히 같이 붙어 살더군요. 결국 남편 놈이 다른 놈 아이를 임신한 전처를 받아주고 살기로 했나 봅니다. 저는 볼록 나온 배를 보고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축하해. 셋째 임신했네. 그래. 우리 둘이 금솔이 너무 좋아서 셋째가 생겼어. 저는 피식 웃으며 남편 놈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유미 아빠는 표정이 왜 그래요? 꼭 뱃속의 아이가 자기 애가 아닌 것처럼 질색하는 표정이네. 말 걸지 말아요. 서로 아는 척하지 말자면서요. 그랬죠? 내 실수. 아무튼 두 사람 새 아이랑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굿바이. 두 사람을 비웃어주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사건이 터졌답니다. 이번엔 유미 아빠가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며 둘이 아파트 단지 화단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야, 넌 마누라가 임신 중에 바람피워서 애를 임신시키냐? 몰라. 너나 나나 똑같이 실수했으니까 퉁치자고. 무슨 퉁을 쳐? 그 여자가 위자료랑 양육비 달라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장모님한테 말해서 갚으면 되겠지.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한심한 놈.
내가 너 같은 놈이랑 재혼한 게 미친 짓이었어. 누가 했어리? 이제라도 쪽내면 그만이니까 헤어지자고. 그래 그렇게 해 이 개자식아. 저는 그냥 껄껄 웃고 지나가고 말았죠. 두 사람은 결국 가정이 파탄났고 둘 다 시궁창으로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애들은 조부모님들이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거지 같은 인간들이죠. 막장도 이런 막장은 없을 겁니다. 저희 두 번째 아내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저는 재혼은 생각하지 않고 애인과 연애만 쭉 할 생각입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